선언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1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채널에서 내려가지 않는 한 또는 제목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그럼 시작하죠. 금지, 금기, 금단,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의 가상에서도 그리고 꿈속에서도 말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꿈속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행동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해봤고 많은 루시드 드리머들이 수도 없이 시도해봤던 일이니까요. 그 대신 우리들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실험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 경험담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자각몽을 또 다른 저와 대화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꿈은 무의식이고 무의식은 의식적인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자면 최면과 같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면에 걸린 나는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저 곁눈으로 흘렸던 자동차 번호판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자각몽을 할 때 아무 공간에 한 투사체만 소환시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댓글에 달아준 모든 내용을 물어봤었죠. 물론 이 곳이 꿈인 것을 아냐는 질문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네가 아는데 내가 모르겠어 라는 대답을 받았었죠. 보통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은 7대 93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아는 것을 무의식 그 자체인 투사체가 모를 리가 없겠죠. 실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현실의 저는 상상도 못할 관점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여러 정보들을 모으던 중 이상한 내용을 봤습니다. 몽유병에 관한 것이었죠. 상식과는 다르게 몽유병이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렘 수면 상태,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몽유병이 발현된다는 것이었죠. 상식적으로 이건 이상합니다. 몽유병 환자들을 보면 상당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거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판단해서 식품을 섭취하거나 심지어 성행위까지 하는 몽유병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선 무의식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고 질문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투사체와의 대화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꿈속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것은 마치 챗 GPT와 대화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격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죠.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형식이고 고민이나 주저함조차 없었습니다. 질문 답 이 사이에는 1초의 공백도 없었죠. 이건 역시 투사체는 제가 무엇을 질문할지 알고 있었기에 당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적 무의식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답변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 몇 개를 나열해보자면 이것보다 더 깊은 꿈의 세계가 있는가? 혹시 몽중몽 현상은 심층의 꿈에 들어가는 현상인가? 거짓 깨어남은 심층의 꿈에서 일반 꿈으로 돌아오는 현상인가? 마지막으로 이 꿈보다 더 깊은 꿈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말꼬리를 잡으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점점 그 무의식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격이 생겼다기보다는 보통 제가 거짓말을 할 때 하는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고개를 돌린다거나 손을 꼼지락대는 버릇들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꿈으로 어떻게 가냐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등등의 미사여구도 없이 단 두 글자, 그리고 그 투사체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놀란 점은 저는 더 깊은 꿈으로 가는 방법은 꿈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무의식이 저와 아예 다른 방향에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돼도 아니고 죽으면 갈 수 있어도 아니고 죽음, 단 두 글자는 지금까지 그 투사체와의 대화를 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이상한 현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튜브에도 올렸듯이 저는 와일드 유저입니다. 가위 눌림을 이용한 자각몽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와일드에 익숙해진다면 자각몽의 성공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날도 투사체에게 조금 더 깊게 물어보기 위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과도기가 왔고 피하는 이명이 점점 줄어들며 안정기로 가는 그 순간 안 돼! 라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몇 초 후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며칠
달간 자각몽을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한 자각몽에서 항상 대화를 하던 투사체를 불러봤지만 이상하게도 그때와는 다른 투사체가 소환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경험이고 제 인지 내에서 일어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경험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꿈보다 훨씬 더 깊은 심층의 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투사체가 말했던 죽음, 꿈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실험 1은 이겁니다. 꿈속에서 죽을 것, 조건이 있습니다. 기절 수면 마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경험상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꿈에서는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대충 죽어와서 그런 건 아닐까요? 꿈속에서의 죽음은 보통 루시드 드리머 중에 컨트롤이 미숙한 사람들이 자주 시도하는 방법이죠. 꿈을 바꾸고 싶을 때, 꿈에서 깨고 싶을 때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죽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충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과 가까운 행동을 할 뿐입니다. 영상 시작에도 말했듯이 저희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열 때문에 자세히 말하진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되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느낌이 달랐던 하나는 투사체를 하나 소환하고 최대한 날 천천히 더 깊은 꿈속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정말 꿈이 나만의 무의식으로만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면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러니까 책으로든 영화로든 그 무엇으로든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난생 처음 보는 세계가, 그것도 미래 세계가 나왔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꿈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나 SF 소설에서나 미래 세계를 자주 다룹니다. 그렇기에 꿈속에서 미래 세계가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디테일입니다. 그 세계에서 먹는 음식 또는 행동 양식 등이 디테일하고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적어도 지구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미래여야 된다는 거죠. 방법 하나, 제가 했던 방법처럼 무의식의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투사체를 만들어 심층 세계로 가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방법 둘, 지금 몸이 아닌 원래의 몸이 살던 곳을 구현한다는 생각으로 꿈을 구현하거나 넘어갑니다. 이 이외에도 자신의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험, 이것은 꿈이 휘발되기 전 잠에서 일어나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순발력을 요합니다. 만약 꿈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투사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꿈을 다른 언어로 꾸는 것은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보통 유학생들이 많이 겪는 꿈이죠. 일본어를 한창 배울 때는 일본어로 꿈을 꾸기도 하고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겪지 못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쓴다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가 아닌 내 인생에 전혀 마주할 일이 없는, 그것도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언어나 비슷하지만 뭔가 약간 다른 언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투사체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방법 1. 꿈속 투사체들이 말을 하고 떠드는 것이 당연한 장소를 구현한다. 그들이 쓰는 언어 중에 이상한 언어가 있다면 기억을 하고 깨어나서 바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번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슨 언어인지 알아봅니다. 녹음했던 그 언어를 외우고 다시 자각몽을 시도해 투사체를 소환, 그 언어를 투사체에게 들려주고 그 언어로 대화를 하거나 또는 배워봅니다. 만약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언어가 정확한 것이라면, 무의식의 정보를 의식체로 끌고 올 수 있다면 우리들은 자각몽의 새 지평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각몽 안에서 위의 실험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실험 중에 겹치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 철학자였습니다.